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해군이 한국에서 생산하는 이지스 구축함을 일정 부분 도입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연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만큼 미국 조선업계의 인력 부족과 생산 능력 한계가 심각해졌고 그 공백을 한국이 메우는 구도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국에서만 해군 함정을 건조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조선업이 쇠락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대규모 함대 확충에 필요한 건조 속도를 맞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력을 갖춘 한국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한국의 자국의 이지스함을 건조하는 게 말이 되냐 하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 해군이 한국산 이지스 구축함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미국이 한국의 조선업을 애타게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 해군의 무서운 성장 속도, 그리고 미국 내부 조선소의 건조 지연이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조선소가 미 해군의 구축함을 대신 건조하게 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물론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이 미국의 함선을 건조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동맹국 중에 한국만큼 믿을 수 있으면서 조선 능력이 탁월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의 국방력의 핵심 축은 미 해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 해군에게 이지스 구축함은 핵심 전력 그 자체입니다. 탄도미사일 방어부터 함대지 타격까지 가능한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은 미국 해군의 상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력 증강을 위해 매년 필요한 신형 전투함이 최소 10여 척 이상임에도 미국 조선소들은 한두 척만 겨우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으로는 가까운 미래의 중국 해군을 견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반면 한국 조선소들은 이미 여러 해 동안 구축함, 잠수함을 대량으로 생산하며 인력과 설비가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이 크게 부각됩니다. 한국이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하는 실력은 단순히 말뿐이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 해군의 세 번째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도 현대중공업에서 만들었습니다. 차세대 KDDX라 불리는 차기 구축함 사업도 진행 중이고요. 이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미 해군도 인정하게 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본토에서 건조한다는 원칙을 굳건히 지켰지만 최근 국가안보와 조선 산업 육성을 위한 자국법이 되려 걸림돌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건조비급 등 인력 감소, 설비 부족 등등의 문제들이 동시에 터지면서 이제는 미 해군에서조차 정말 한국 조선소와 협력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현대중공업은 페어뱅크스 모스 디펜스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연간 최대 5척까지 알레이버크급과 동등한 이지스 구축함을 건조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자기 주력 전투함을 해외에서 만들 리가 있느냐고 반문하지만 미국 언론이나 군사 전문지들조차 점점 이 방안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발군의 속도로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늦추면 대응이 불가능해진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은 이미 055형 구축함을 비롯해 대형 항공모함을 연달아 건조하며 서태평양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강하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추산으로 2025년에는 400척, 2030년에는 435척 이상의 함정을 중국이 보유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중국은 이미 세계 최강의 규모를 갖췄으며 품질도 점점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055형 구축함은 에이사 레이더나 장거리 미사일 등 최신 시스템을 탑재하면서 미국이나 동맹국 입장에선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 해군은 알레이버크급을 더 많이 건조하고 동시에 차세대 DDG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지만 현재 미국 조선소들의 처지는 한계 상황이나 다름없습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도 2-3년씩 건조가 늦춰졌고 차기 호위함 컨스텔레이션급도 예상보다 훨씬 지연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조선업 인력은 노령화가 심화되면서 신규 기술자를 양성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무리해서 확장하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인건비와 설비 투자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각종 관료주의적 절차가 겹쳐 원하는 함정수를 제때 받지 못해 전력 공백이 생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한국이 미 해군의 구축함을 건조해주는 상황이 벌어질 것인가? 라는 것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이미 어느 정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현대중공업은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 안두릴 인더스트리, 페어뱅크스 모스, 헌팅턴 잉글스 등 미국 주요 방산 조선 기업과 잇따라 협력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덕분에 미국 정부가 한국조선소를 활용하자라고 결심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계약이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흥미로운 미공개 비화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미 해군 내부에서 최초로 한국의 이지스 함정 건조를 맡겨보자는 의견이 나온 시점은 2020년대 초반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내 생산이 대규모로 지연되던 때였다고 합니다. 당시 로키드 마틴 측 엔지니어들이 한국 조선소 시설을 견학한 적이 있는데 이때 공정자동화 시스템과 배치 효율성에서 크게 감탄했다는 일화가 있는데요. 그 방문 이후 미 해군 일부 고위 장교와 국방부 인사들이 생산성을 높이려면 한국을 활용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미의회 강경파에서는 이럴 수 없다며 반대하면서 이 의견에 다시 묻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해군 전력을 기하급수적으로 강화하는 바람에 반대론이 주춤해진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지금도 내부 조율이 진행 중일 뿐 언젠가 공식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은 함대 확충을 위해 구축함이 절실하지만 자국 산업이 그 수요를 제대로 못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중국의 해군력 급성장 압박까지 더해지니 군사적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미국 입장에선 동맹국의 조선 역량에 의존하는 방안이 자연스럽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이미 이지스 전투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인력과 노하우를 갖췄다는 점에서 그리고 항공모함 보조 전력까지 확충할 만한 대규모 건조 능력을 시연해왔다는 점에서 최적의 파트너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존스법이 해외 건조를 엄격히 제한하지만 국가안보가 최우선으로 걸린 사안이라면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미 대통령이 이것은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라고 선언하면 전투함을 해외에서 건조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편 일본 역시 미쓰비시 중공업과 재팬마린 유나이티드 등을 통해 자신들도 충분히 건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조선 기술력이나 생산 인프라 측면에서 한국이 좀 더 앞서 있다는 평이 많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전 세계 상선 시장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높은 건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군함 역시 구축함부터 잠수함, 상륙함까지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왕 해외에 맡긴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대량 건조가 가능한 곳이 어디냐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한국이라는 거죠. 한국은 이미 KDX2, KDX3 시리즈로 7,000톤 만톤급 구축함 건조 경험이 풍부하고 그 사이에 쌓인 노하우가 알레이버크급을 만드는데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현실화된다면 한국조선업은 엄청난 도약을 하게 될 겁니다. 미 해군이 매년 3척 이상의 알레이버크급을 주문한다면 한국조선소는 5척까지도 소화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해군의 양적 증가 속도에 맞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신속하게 대응 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한국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대형 수주가 이어지면서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가 크게 활성화될 것입니다. 사실 국내 일부에서는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하겠느냐는 비관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본토 외에서 함정 건조를 맡기는 것은 사실상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미국의 군사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데 과연 첨단 이지스 시스템을 외국 조선소에 맡길까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은 SM-2, SM-3 등 미사일 체계를 이지스함에 탑재해 운용할 수 있을 만큼 기술적 검증을 거쳤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 잘 운용되고 있다는 자체가 미국으로선 한국이 우리의 시스템을 잘 처리할 수 있구나 라는 신뢰의 근거가 되는 셈입니다. 더욱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려면 동맹국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미국에도 이득이라는 판단입니다. 기술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대신 생산성은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한국이 미국의 선택지가 되는 것은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중공업과
록히드 마틴이 이미 자율무기 시스템 관련 공동 연구를 추진 중이라는 사실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차세대 무인 전투 시스템이나 로봇 기술 같은 분야에서 협력함으로써 단순히 구축함 건조만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무기체계 개발까지도 한국조선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비단 해군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군 및 육군 분야에서도 동맹 차원의 기술 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미 해군이 인도나 일본 조선소와의 협력도 병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도는 미국 함정의 수리나 정비를 맡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일본도 향후 공동 개발을 모색 중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신조 함정 건조를 당장 맡을 수 있는 곳은 한국이 가장 안정적이고 빠른 처리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많은 전문 분석가들의 평가입니다. 궁극적으로 미국이 이지스 구축함을 한국에서 건조해가는 그림은 미국이 군함 건조를 외국에 아웃소싱한다는 파격적인 변화이자 세계 해군 환경에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낼 사건입니다. 한미동맹이 단지 군사훈련만이 아니라 최첨단 무기 체계를 함께 건조하고 운영한다는 점에서 양국 간 신뢰와 이해관계가 한층 깊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해상 전략이 날로 정교해지고 해군력을 질적, 양적으로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으로서는 손 놓고 구경만 하다가는 태평양의 패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해군이 직접 겪고 있는 조선업계 한계와 중국 해군의 가파른 성장, 그리고 한국 조선소들의 우수한 생산 역량이 결합되어 미 해군이 한국산 이지스 구축함을 도입하게 될 가능성이 더는 가정이 아닌 현실화 직전의 시나리오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결론입니다. 이미 미국 국방부와 현대중공업 간 협력의 움직임도 활발히 오가고 있으니 머지않아 공식 발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3월 22일 한화 오스탈 인수 제시도 영상입니다. 한화가 노리는 오스탈은 미 해군의 4대 핵심 공급 업체로 평가받습니다. 오스탈은 호주와 필리핀, 베트남 등의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엘라베마주 모빌,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도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어 미 해군의 군함을 납품할 수 있는 거대 조선 기업인데요. 미국 내 소형 수상함과 군수 지원함 시장 점유율이 40에서 60%에 육박하며 해당 분야의 1위를 달리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미 해군에게 있어 오스탈의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스탈은 이전부터 한국 방산업계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미 군함 건조 실적이 풍부한 오스탈을 인수한다면 한국 방산의 미국 시장 진출은 더욱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 트럼프와 미 정부가 한국 등 해외 업체에 군함 건조를 맡기고자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예 오스탈을 인수해버리면 한국은 미국의 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미군 군함을 자유롭게 건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한화오션은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직후 잠시 오스탈 인수를 중단하였습니다. 당시 한국방산업계 관계자는 오스탈 인수 중단을 두고 오스탈 측이 비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벌어진 일이라 설명했는데요. 오스탈은 한국방산기업이 현지 실사를 오고 싶다면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미국과 호주에서 인수 승인을 내주지 않더라도 지불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겠다는 등 다소 어처구니 없는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먼저 오스탈 측에 거부 의사를 전달했으며 비슷한 시기 한화오션은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하였기 때문에 굳이 비합리적인 조건으로 오스탈을 인수하는 것보다는 사태를 관망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 사업 확장을 시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랬던 한화오션은 얼마 전 오스탈의 지분 9.9%를 직접 매입하였으며 호주 법상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호주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 FIRB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추후 관련 기관의 승인을 획득하여 19.9%까지 매입 지분을 늘릴 계획입니다. 해당 방산업체는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여 오스탈의 전체 지분 중 가장 많은 지분을 확보한 다음 미국 군함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예정이며 이로써 한국은 매년 40조 원 규모의 신규 함정 발주 계획을 가진 미국 군함 건조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한화오션과 함께 한국조선방산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HD 현대중공업도 미국의 구축함 건조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HD 현대중공업은 미국의 동맹국이 보유한 조선기업 중에서 가장 뛰어난 구축함 건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전에서 구축함의 중요성은 말이 필요 없을 정도이며 다수의 항공모함 전단을 운용하는 미국은 그
그 어떤 나라보다도 구축함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우수한 성능의 이지스 구축함은 적의 항공기와 미사일 잠수함 등 아군의 함대를 위협하는 대부분의 위험 요소를 탐지하고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해군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은 제대로 된 구축함 생산이 가능한 조선소가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미 해군이 요구하는 연간 신규 구축함 건조 수량은 3척인데 반해 미국 내에서 구축함을 건조할 수 있는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는 연간 약 1.6척 정도만 건조할 수 있어 사실상 수요량의 절반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선 동맹국의 조선소가 필요한데 세종대왕급 구축함 2척과 정조대왕급 구축함 3척을 건조한 HD 현대중공업의 구축함 건조 역량은 미국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구축함 건조에서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는 이지스 전투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전투체계 통합팀을 한국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가동할 수 있는 구축함 전용 독을 활용하면 미국의 주력 구축함인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을 매년 한 척씩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최대 연간 5척까지 생산력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미국 측이 적극적인 자세만 보여준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미 해군의 신규 구축함 건조량을 2배 가까이 늘려줄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한국조선의 엄청난 역량을 알아본 미국은 조선 협력을 방해하는 법규까지 개정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을 통해 한국 기업의 미국 군함 건조 활로를 열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은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미 해군의 함정을 건조하거나 부품을 만들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 핵심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에 미 동맹국 중 제대로 된 조선 능력을 보유한 나라가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을 위한 법 개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나마 한국 다음으로 일본이 나름대로 세계조선 시장에서 일정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러한 일본조차도 조선업 점유율은 한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할 따름이며 자국의 물량 소화조차 빡빡하여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 등에서 철수를 선언하는 등 미국 군함을 건조할 여력은 다소 모자란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방산기업들이 미국 군함을 건조할 해외 조선소를 꾸준히 인수하고 미국의 관련 법 개정이 연달아 이루어진다면 한국 방산이 군함 건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것이라 전망됩니다. 이를 방증하듯 연일 동맹국 대리기에 앞장서는 트럼프조차도 한국조선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과정에서 유럽과 캐나다를 두들기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F-35 도입 철회 의사를 드러내거나 취소 우려가 제기된 나라만 캐나다, 포르투갈, 독일 등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는 트럼프는 관세와 국방비 등을 통해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트럼프도 미국 조선업과 해군력을 살려낼 마땅한 방법은 고안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맹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관련 기관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되었으며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군의 동맹 파트너인 미국이 중국의 발호를 눌러야만 합니다. 즉 한국조선이 미국 군함을 건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함께 군사적으로 중국을 제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군함 건조를 중심으로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공동의 적을 상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2번째 미션이었습니다.